볼게요. 오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수를 했었고 다뤄봤던 함수들이 if 함수, 그 다음에 rank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dsum, daverage 함수를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vlookup은 따로 제가 풀이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vlookup 정도는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오늘도 한번 같이 이제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름을 바꿔놨었죠. 문항을 바꿔서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문제를 바꿨었는데, 여러분 다시 그 유인물에 있는 대로 우산 제품의 회원가 평균을 구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보면 요 문항이 3번 문제거든요. 3번 문제가 우산 제품의 회원가의 평균을 구하는데,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정의된 이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름 정의를 따로 했었나요? 이 문항에 이름 정의가 있었나요? 볼까요? 아, 회원가의 이름 정의가 되어 있네요. 여기 G5번 셀에서 G12번 셀을 드래그를 해서 보면요, 여러분. 이름 정의 칸에 회원가라고 지금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회원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회원가 도메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어때요? 표시가 될 거라면 사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가 부분 사용을 하고, 우산 제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제품 종류를 보면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sum if라는 함수와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처음 보는 함수인데요. 일단 sum if라는 함수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제가 여기다 조건문으로 적어주면, 자, sum if라는 함수는요, 맨 처음에 조건 비교 범위를 작성을 해주는 거고, 조건을 언급을 하고 합을 구할 범위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sum if라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해요. 그럼 일단 우리가 if라는 함수를 배웠거든요. 지난 시간에 논리 검사를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해주는 친구가 if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합계를 구해주겠다라는 뜻으로 sum if라는 함수가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일단 합계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냥 합계를 구하면 sum을 쓰겠지만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우리는 우산 제품이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 우산 조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제품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서 아마 조건 비교 범위는 제품 종류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제품 말고 우산에 해당하는 우산 제품의 것만 나는 골라보고 싶고, 그러면 우산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범위에서 우산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실제로 합계는 어떤 걸 가지고 구할 거냐, 나는 회원가의 합계를 구할 거다라고 해서 썸이프를 가지고 우선은 우산 제품의 회원가의 합계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합계부터 구해요? 자, 원래는 average라는 함수를 쓰면 평균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sumif와 countif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average라는 건 여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아는 평균이라는 통계치는 합계를 다 더해서 해당하는 합계 개수만큼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고 평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합계를 먼저 구해주고 그에 따른 평균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서 보면 똑같이 조건 비교 범위와 조건을 언급을 해주면요. count if는 무슨 일을 해주냐면 우리한테 이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조건의 셀이 count 몇 개인지를 세아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count if예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요.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게 sum if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게 count if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럼 나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잖아요. 우산 제품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는 합계를 구했고 하나는 똑같은 조건의 개수를 구했어요. 그럼 그 합계에서 나누기 개수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이라는 친구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평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에서는 sum if와 count if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sum if가 무슨 일을 하고 count if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수업할 때 보여드리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마법사가 알려줘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말고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떨 때 이 함수를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필요할 때 그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나는 우산 제품의 회원가의 합계를 먼저 구해볼 거라서 sumif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자, sumif 함수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sumif 함수를 불러왔더니 자, 인수칸이 3칸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칸이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는 회원가의 평균을 구하되 우산 제품이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우산 제품인지 아닌지 조건을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가 이 5번에서 이 12번 셀이 되겠죠. 요 범위가 되겠죠. 자, 이 5번에서 22번에 제품 종류 리스트가 쭉 적혀져 있고요. 여기 쭉 적혀져 있는 리스트들 중에서 자, 두 번째, 더할 셀의 조건을 지정하는 숫자나 식 또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 조건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 내에서 더하고자 하는 셀이 있었는데 더하고자 하는 셀은 회원가를 더할 거거든요. 근데 그 더할 셀에 조건을 지정하는 숫자를 적든지 식을 적든지 텍스트를 적어봐 달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뭐인 거? 우산인 걸 찾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산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면 양쪽으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생기고요. 또는 적어주기 귀찮다라고 하면 우산이라고 적혀있는 셀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딱 해주면 돼요. 뭐 첫 번째 거든 뭐 마지막 거든 어디든 우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셀을 찍어주면 위쪽에 E5에서 E12 영역에서 우산에 해당하는 것만 얘가 찾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까처럼 우산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SUMIF가 이 범위 내에서 우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주겠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우산 찾는 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걸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회원가를 일단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우산 제품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합을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나는 회원가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더할 거라서 회원가 범위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로 G5에서 G12라고 표시되는 게 아니라 회원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우산 제품에 해당하는 회원가를 다 더해봤더니 43,200원이었대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산 제품이 3개였잖아요. 그죠? 그럼 우산 제품 여기 11,000원, 20,000원, 18,600원 다 더해서 43,200원이라는 합계를 구해줬는데 우산이 3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나누기 3 해주면 평균이 나오는데 내가 임의로 개수를 세하려는 게 아니라 제품 종류 중에 우산이 몇 개인지는 count if로 해결을 해서 같이 sum if하고 조합을 해서 써줘야 되는 경우예요. 자, 수식 입력줄 한번 볼게요. 위쪽에. 자, 수식 입력줄 보면요. 는 해서 우리가 sum if로 괄호 열고 함수 쭉 진행하고 괄호 닫는 부분까지 이제 함수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버튼을 눌러서 자, 나누기 여기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자, count if 괄호 열고 닫고 제가 하려고요. 자, count if 괄호 열고 닫고 직접 다 적은 다음에 여기 앞쪽에서 fx 버튼을 눌러주면 count if 창이 다시 떠요. 자,
근데 수식 입력줄에서 제가 sumif 한번 눌러주면 sumif 창으로 가고요. count if 부분 클릭해주면 count if 창으로 가요. 자, 그럼 count if는 제가 아까 적어드렸어요. sumif의 앞부분하고 동일해요. 자, 어느 범위에서 어떤 조건인지 개수 세어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의 범위입니다. 자, 나는 조건이 우산이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고 그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 셀 범위는 이 5번에서 이 12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 5번에서 이 12번 범위에서 나는 우산에 해당하는 것만 찾겠다라는 뜻이고 아래쪽의 조건에 가서는 자, 숫자든 시기든 텍스트 형태든 조건을 적어주세요 또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다 아까처럼 우산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조건이잖아요.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조건 기준으로 하나는 합을 구했고 하나는 개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합계, 여기까지가 우산의 회원가 합계, 여기까지는 우산 제품의 개수로 나눠주고 확인을 해주면 우산 제품의 회원가 단위 평균이 14,400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비어있는 셀에다가요. 이번에는 장화 제품 있죠. 제가 문항을 주면 장화 제품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장화 제품의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해가지고 수식 입력줄에 지금 여기 보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 쭉 나오는 거 보이죠? 이 주소. 이 주소에 수식 있죠. 이 수식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시겠어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되셨죠? 그래서 한번 해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캡처 화면도 좋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긁어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올려달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다들 캡처해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다들 서미프 수연 씨처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더 읽어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함수를 조금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엑셀 꿈나무들이야 다들. 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ITQ 이 자격증을 따고요. 가을에 이제 우리 학교 경진대회 말고 ITQ 자체적으로 하는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뭐 욕심 나면 한번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잘 푼 것 같으니까 저도 빠르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제가 비어있는 셀에 장화 제품의 판매 수량 평균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sumif가 먼저 들어오겠죠. 그죠? 자, sumif를 불러와서 자, 장화인지 아닌지는 또 제품 종류를 보면 되고요. 그죠? 제품 종류를 보면 되고 거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게 장화라고 했기 때문에 장화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처럼 장화가 적혀져 있는 셀을 찍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장화는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합을 구할 거는 판매 수량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확인을 하면 장화의 판매 수량 합계가 구해질 거고요. 합계 구해진 거에 괄호 뒤에다가 자, 나누기 카운트 if 해주는 거예요. 자, count if를 해서 또 count if 함수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똑같이 그대로 제품 종류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화면이 안 보여요? 내가 공유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화면이 공유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지금도 안 보여요? 잠깐 볼게요.
1번이 되게 해서 지금 창 계속 안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면 잠깐 우리 그럼 줌 끊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끊었다가 여러분 다시 접속 한번 해주세요.